첫날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1엑셀 시작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엑셀은 각각의 셀들로 이루어졌고요. 그 셀들이 행, 요 행들과 열로 그리드 타입, 이렇게 바둑판 형태로 이루어졌지요. 왼쪽에 있는 걸 행 번호라고 하고요. 위쪽에 있는 걸 열 번호, 열 제목이라고 합니다. 자, 음, 엑셀의 기본 구성인 제일 작은 구성이 요 셀은요, 두 가지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밸류, 두 번째는 텍스트,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밸류, 그 뭐예요? 숫자. 값, 텍스트, 문자. 네, 그죠? 이 값은 숫자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1, 2, 3, 4,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 이런 것도 숫자가 되겠죠. 이렇게 파이도 숫자에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날짜도 숫자입니다. 자, 요 날짜가 숫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자, 셀에다가 숫자 1을 쓰신 다음에, 여기 홈탭에 표시 형식에 보시면 간단한 날짜로 변경을 하시면요. 1900년도 1월 1일이 나와요. 에이, 이상하죠? 그럼 1900년도 1월 1일 더하기 1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900년도 1월 2일이 나와요. 어, 앞에 내가 숫자 1을 쳤고요. 그럼 1에다가 1 더했으니까 2가 되겠죠? 2라는 값으로 바꿔도요. 1월 2일이 됩니다. 한마디로 날짜는 숫자고 1이 24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계산할 때 6시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6이라고 쓴 다음에 나중에 시간 계산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꼴 6 나누기 24로 한 다음에 0.25라고 나올 텐데 이거 나중에 저희가 셀 서식 배우겠지만 셀 서식에서 만약 제가 형태로 나오면 6시간이 되고요. 자, 6시간에서 3시간을 더하면요. 예를 들어서 다시 이꼴 3시간 나누기 24 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 두 가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총 9시간이라고 이렇게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숫자, 파이도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자연수 다 들어갈 수 있죠. 실수도 들어가고요. 중요한 건 날짜가 숫자고 1은 24시간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이 뒷부분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날짜도 숫자에 포함된다. 자, 그럼 텍스트, 문자에 뭐가 들어갈까요? 지금까지 쓴 거 다 문자죠? 기본적으로 좌측 정렬로 되어 있는 것들을 문자라고 합니다. 자, 좌측 정렬되어 있는 것들을 문자라고 하고요. 이 안에는 우리가 자주 쓰는 요 골뱅이라고 얘기하죠. S사인이라고 하는 건데, S사인인데, 요 골뱅이도 문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엑셀에서는 이렇게 셀 안에 쓰지 않고 바깥쪽에 쓰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삽입 눌러서 텍스트 상자. 텍스트를 쓸 수 있지만 이 상자는요. 셀 같지 않고 셀에 국한하지 않고 아무 데나 옮겨 넣을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죠? 그래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림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도형을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셀에 국한되지 않는 것을 대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엑셀에서의 이 셀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밸류와 텍스트고 그리고 이런 셀들에 국한되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개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트를 만들죠. 하나의 시트를 만드는데, 자, 우리
학생 때 굉장히 많이 썼던 이런 문서 관리 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한글 있죠. 그러나 한글은 시트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한글과 엑셀의 차이점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 엑셀은 시트를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고, 시트를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고, 다족판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시트를 왜 나누도록 해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엑셀은 이 시트를 기능에 따라서 쓰라고 나눠놨어요. 자, 기능에 따라서 쓰라고 나눠놨는데, 자, 엑셀에서 각각의 기능을 나눌 때 이런 기준으로 나누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예, 데이터베이스요. 보통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로우 DB라고 합니다. 예, 요거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뭘 해요? 우리가 임가공한 다음에 어떤 리포트를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뭐 측정된 데이터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리포트를 만들 겁니다. 리포트 보고서를 만들 거고 이런 리포트를 만드는 시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에서 보고서를 만들려면 이 리포트 안에 들어가는 표나 그래프나 어, 어떤 통계량들을 보고서에다가 이쁘게 배치를 해놔야 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산 시트를 또 만들게 돼요. 저는 보통 펑션 시트라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트를 만들면 저는 보통 이렇게 리포트 쪽에는 음영을 좀 이런 식으로 칠해놔요. 그리고 뭐 로우 데이터에는 보통 초록색 칠하고 뭐 펑션에는 뭐 파란색 칠하고 안 칠하거나 후보도에는 이렇게 제가 오렌지색을 주로 칩니다. 그렇게 해서 시트를 좀 기능별로 나누게끔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는 통계청으로부터 데이터를 한번 다운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요렇게만 놓고 보면요. 요렇게만 놓고 보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리포트에 들어가는 보고서의 형태죠. 자, 우측 쭉 보시면 연도가 쭉 나열되어 있고 이렇게 지역이 되어 있고 여기 중간에 개도 있고요. 합계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더니 나중엔 배울 거지만 피벗 차트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해서 저는 피벗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했더니 일단 이상한 데이터가 나오죠. 인구 밀도, 인구 2, 인구 밀도 2, 인구 3, 인구 밀도 3. 자, 데이터를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를 가지고 나는 분명히 피벗 차트를 만든다고 했는데 범위가 자동으로 바뀌어 버리죠. 위쪽에 있는 열 잡은 게 두 가지가 되니까 범위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할 수 없죠. 연도라는 변수는 아예 그래프의 대상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피벗 차트 안 하고 그냥 일반 차트로 그리면요. 일반 차트로 그려도 이상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프로 구현 자체가 안 되죠. 행렬 전환을 눌러도 구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로우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 놨다, 내가. 로우 데이터 형태라고 하면, 이렇게, 요런 형태, 테이블의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요런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삽입, 피벗 차트, 해서 기존 워크시트에 그대로 얘처럼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쪽에다가
요건 모르셔도 돼요. 지금 꾸미는 건 나중에 제가 수업 때 할 겁니다. 일단 지역을 필터해 두고 연도별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기 좋은 그래프는 뭐예요? 나중에 그래프의 특성에 대해서 만약 요청을 하시면 해드리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값의 패턴의 변함을 보고 싶을 때는요. 그러면 차트 디자인 쪽에 가셔서 차트 종류를 꺾은 설명으로 바꾸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더니 자, 요게 로우 DB에 들어갈 원본 테이블이에요. 요거는요. 제가 임가공한다고 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예요. 자, 그럼 보고서에는 얘만 넣을 거예요. 그래프만 넣을 거예요. 근데 그래프만 넣기에는 힘드니까 요것만 이렇게 달라서 제가 만약에 보고서 시트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트에다가 그래프만 이렇게 넣어주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보다 상위 직급자가 뭐 이사님이 뭐, 뭐 팀장님이 혹은 뭐 대표님께서 나는 연도별로 인구를 보는 게 아니라 어 연도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역별로 특정 연도만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펑션 시트에 가서 어, 펑션 시트에 가서 지역을 올려주고 연도를 특정 연도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만 복사해서 값으로 붙여놓고 이쁘게 꾸미시면 됩니다. 여기 공구, 그렇지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꾸미면 되겠죠. 왜 달러가 나와? 여기 달러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취해져 있네요. 저는 이걸로. 예.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쁘게 꾸며서 리포트 시트에 그대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든 표 상태로 그대로 올리든 하면 되겠죠. 한마디로 이렇게 기능을 나눠 놓으니까 뭐가 좋아요?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인가공만 새로 해서 리포트만 여러 개 만들면 기존의 리포트를 지우지 않아도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아도 펑션 시트랑 리포트 시트만 인가공하면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트는 기능별로 나눈다. 기능별로 나누는데 음, 제가 아직 장기침이 좀 네. 기능별로 나누는데 데이터를 누적해 놓은 시트 그리고 보고서를 구성하는 시트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보고서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함수를 써서 통계량을 구하거나 할 때 쓸 낙서장 같은 연산 시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이 대응이 엄청 빠르고 로우 데이터도 항상 원본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죠. 물론 로우 데이터, 보고서, 연산 시트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별 매출 데이터를 뽑아갖고 데이터에다가 넣어놨는데 거래처 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 근데 내가 그 거래처 정보에 대한 거래처별 매출을 거래처 정보를 이용해서 지역 정보를 이용해서 한국 우리나라 지도에다가 맵 차트로 좀 표현하고 싶어. 그럼 거래처 정보 시트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어디 들어가요? 여기 데이터 시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 그래서 요 로우 DB 안에 있잖아요. 인포메이션 데이터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업데이트는 얘 따로 해주면 되고요. 얘 따로 해주면 어? 펑션 시트 그대로 있고 보고서만 그대로 있으면 원본만 바뀌면 자동으로 보고서도
업데이트가 돼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트는 이런 세 가지 기능에 의해서 나눠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데이터 시트 어떻게 만드냐? 아까 보신 것처럼 특정 데이터들이 공통된 속성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열 제목을 갖고 있고 같은 값이 반복돼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병합이 없죠? 네, 병합이 없어요. 아까 원본 시트에 있던 것처럼 이런 것을 병합이라고 해요. 셀과 셀을 묶어둔 형태를 병합이라고 합니다. 병합이 있으면 안 좋은 거 필터링이 어렵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라는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의 형태는 항상 동일 속성의 데이터가 행별로 나열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의 행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요 한 행 한 행을 보통 통계에서는 사회조사 쪽에서는 레코드라고 해요. 하나의 행에 하나의 레코드를 행별로 누적해 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나중에 요 데이터를 인가공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요거는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앞으로 실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네. 엑셀을 구성하는 건 셀들이 있고 셀들이 모여서 시트를 이루는데 각각의 시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파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셀 안에는 크게 밸류와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고 밸류 안에는 숫자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날짜도 숫자라는 거 그리고 텍스트 안에는 문자도 있고 특수 문자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 셀 안에 국한되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개체라는 거고 이미지, 텍스트 상자, 그래프 그리고 개체 삽입이라고 나중에 파일 자체를 엑셀 파일 안에 넣어둘 수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이니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개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트를 이루는데 시트를 여러 개 나눠서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 시트, 보고서 시트, 연산 시트로 나눠서 사용하면 좋다. 그래야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 때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와 목적인 파일들은요,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이 보고서라는 게 상위 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 모니터로 모니터에 출력해서 보거나 아니면 문서로 출력해서 보거나 서면으로 좀 페이퍼로 출력해서 보거나 하는 것들을 모두 보고서 시트에다가 구성을 하면 될 거예요. 물론 원본 데이터로 출력해서 볼 일도 있죠. 하지만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두면 대응이 굉장히 쉽다. 파일의 보고서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고서도 보고서를 새로 생성만 하면 만들 수 있고 보고서의 형태는 그대로고 업데이트를 할 때에도 데이터만 바꿔주면 자동으로 보고서가 나오게끔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 시트 이것들이 모여서 파일을 구성한다는 거 또 시트는 기능별로 나눠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날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